코스피 6천인데 지금 시작해도 돼? 주변에서 맨날 물어.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코스피 3천일 때도 너무 올랐는데? 그랬고 4천일 때도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 그랬고 5천일 때도 고점 아니야? 그랬어. 매번 그랬어. 근데 결과는 기다린 사람은 다 놓쳤어. 그럼 6천인 지금은 어떨까? 이번엔 진짜 다를까? 아니면 또 같은 패턴일까?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 사냥꾼이야. 먼저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줄게. 지금 코스피 지수는 역대 가장 높아. 맞아. 근데 기업이 버는 돈 대비 주가를 계산하면 오히려 경제 위기 때보다 싸. 쉽게 말하면 가게 간판은 프리미엄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 상품 세일 중인 거야. 이걸 모르면 평생 지금 사도 돼? 질문만 반복하게 돼. 근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알게 되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비싼 건지 싼 건지, 들어가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생겨. 그래서 오늘 영상 이후로는 지금 사도 돼? 같은 질문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오늘 다룰 내용은 딱 3가지야. 첫 번째, 코스피 6천이 진짜 비싼 건지 싼 건지 숫자로 증명한다. 두 번째,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내일 당장 시작하는 5단계 실전 전략.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서 하면 계좌가 녹는 실수 3가지까지. 모르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 딱 집중해봐.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까 훅에서 가게 간판은 프리미엄인데 안은 세일 중이라고 했잖아. 이게 왜 그런지 숫자로 딱 보여줄게. 지금 코스피 6천이야.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야. 근데 기업들이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 이걸 PER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몇 배를 주고 사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코스피의 이 숫자가 7.1배야. 같은 시점에 미국은 22배, 일본은 18배야. 우리는 7배만 주면 살 수 있는데 미국은 22배를 줘야 하는 거지. 같은 능력치의 선수인데 한국 선수만 연봉이 3분의 1인 셈이야. 근데 왜 이렇게 싼 거냐? 주가가 안 올라서? 아니야. 기업이 버는 돈이 너무 빠르게 늘어서 주가가 못 따라간 거야.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로 역대급 돈을 벌고 있거든.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 속도가 미국의 8배, 일본의 39배야. 이익은 로켓인데 주가는 아직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지. 코스피 6천은 숫자로는 역대 최고야. 근데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하면 오히려 세일 중이야. 지금 시작하는 게 꼭대기에서 물리는 게 아니라 할인 구간에서 탑승하는 거라는 뜻이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가지 있어. 첫 번째, 반도체가 돈을 쓸어 담고 있어. 골드만삭스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를 441조 원으로 전망했어. 참고로 2년 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다 합쳐도 197조였어. 회사 2개가 전체 시장을 뛰어넘는 거야. 두 번째, 정부가 주식시장을 밀어주고 있어. 상법 개정으로 회사들이 주주한테 돈을 더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MSCI 선진국이라는 글로벌 클럽에 한국이 편입되면 해외 자금 45조 원이 자동으로 들어와. 세 번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투자할 곳을 찾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지고 있거든. 작년 한 해만 주식거래 계좌가 867만 개 늘었어.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6천이 천장이 아니라 출발점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싸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잖아. 주식 계좌도 없는 사람한테 숫자만 보여줘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야. 초보자라면 시작해야 할 5단계를 꼭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 ISA 계좌부터 만들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15.4%를 세금으로 뜯겨. 100만원 받으면 15만원이 바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0원이야. 2026년 기준으로 500만원까지 비과세고 소득이 적으면 1000만원까지도 비과세야. 한도를 넘어도 세금이 9.9%밖에 안 돼. 일반 계좌보다 훨씬 적지. 왜 이게 첫 번째냐면 세금은 복리의 적이거든. 매년 세금으로 빠지는 돈이 다시 투자됐으면 10년 뒤에 수백만원 차이가 나. 마트에서 할인 쿠폰 들고 왔는데 안 쓰고 정가로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 ISA가 바로 그 할인 쿠폰이야. 증권사 앱에서 5분이면 만들 수 있어. 하나만 더. ISA 만기되면 그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그러면 최대 49만 5천 원을 추가로 돌려받아. 세금 아끼는 통장이 연금까지 연결되는 거지. 두 번째 단계, ETF를 매달 조금씩 사. 처음부터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지 마. 초보자가 개별 종목을 고르는 건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야. ETF로 시작해.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야. 과일 한 개씩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둠 세트를 사는 거지. 코덱스 200 하나만 사면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야. 한 종목이 빠져도 나머지가 받쳐주니까 초보자한테 가장 안전한 입구야. 핵심은 한 번에 넣지 말고 매달 조금씩 사는 거야. 이게 왜 좋냐면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는 게 자동으로 돼. 언제 사야 하지? 고민 자체가 사라져. ISA 계좌에서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미국 S&P 500 하나만 골라서 매달 자동 매수 걸어놔. 끝이야. 세 번째 단계, 여유돈만 넣어. 제일 당연한 것 같지만 제일 안 지켜지는 규칙이야. 코스피가 6천까지 올라온 배경에는 미-이란 종전 기대감이 있어. 근데 협상이 깨지면 3월 초에 전쟁 소식이 전해졌을 때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빠졌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고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넣어놨으면 월세 내야 하니까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어. 원칙은 간단해. 3개월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절대 안 건드려. 그 이상 여유 자금만 투자에 넣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투자해서 돈 버는 건 실력이고 돈 잃는 건 대부분 멘탈이야. 네 번째 단계, 나눠서 사. 코스피 6천이니까 지금 당장 다 넣어야 할 것 같지? 그 조바심이 가장 위험해. 지금 시장은 협상 잘 되면 7,5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깨지면 5,000 아래로 갈 수도 있어. 위아래로 다 열려있는 판이야.
여기서 한 번에 올인하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돼. 100만 원이 있으면 5번에 나눠서 20만 원씩 넣어. 시장이 떨어지면 다음번에 더 싼 가격에 사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져. 바로 올라가면 첫 매수분이 수익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 이번에 코스피 6천을 다시 밀어올린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개인 투자자야. 지수가 떨어진 18거래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했어. 3월에 19% 폭락했을 때도 오히려 사들였고 하루에 7조 원어치를 산 날도 있었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차익 실현. 이 패턴이 6천을 다시 만든 거야. 5번째 단계. 뉴스 말고 숫자를 봐. 코스피 폭락 보면 팔고 싶어지고 역대 최고 보면 사고 싶어지잖아. 근데 뉴스는 클릭을 받으려고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투자자가 봐야 할 건 딱 3가지야. 첫 번째,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4월 들어서 외국인이 3일 연속 조 단위로 샀어. 이건 한국을 다시 사겠다는 신호야. 두 번째, 환율.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한테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 돼. 지금 1470원대로 내려왔거든. 세 번째, 기업 실적. 올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1000조 원을 넘길 전망이야. 이 숫자가 올라가는 한 시장은 결국 올라가. 이 3가지가 다 좋으면 비중을 늘리고 하나라도 꺾이면 쉬어가. 이게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투자하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이전 영상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할게.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있어. 근데 리스크가 있다랑 투자하면 안 된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야. 리스크는 항상 있어. 2020년 코로나 때도, 2022년 금리 인상 때도, 2025년 트럼프 관세 폭탄 때도 리스크는 넘쳤어. 근데 그때마다 위험하니까 안 해야지라고 기다린 사람들은 결국 코스피 3000도, 4000도, 5000도 다 놓쳤어. 반대로 리스크를 인정하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지. 실제로 이번 전쟁 때도 마찬가지야. BOF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스피의 급등락 패턴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불안정하다고 경고했어.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NH투자증권은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10년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반박했어. 누가 맞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둘의 시각 차이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해. 낙관만 듣고 올인하는 것도 비관만 듣고 안 하는 것도 둘 다 도박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리스크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야.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시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짚어줄게.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 요인 3가지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자. 첫 번째,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야. 삼성전자가 조퇴해서 가진 돈 전부를 삼성전자 하나에 넣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한 종목에 전부 넣으면 그 회사의 악재 하나만 터져도 내 계좌 전체가 흔들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진짜야. 처음엔 ETF로 분산하고 경험이 쌓이면 그때 개별 종목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두 번째, 레버리지에 손대는 거야. 수익이 2배, 3배 되는 상품이 있어. 근데 손실도 2배, 3배야.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찍은 사람도 있었어. 레버리지, 인버스, 신용매수. 이 3개는 초보자 절대 금지야. 세 번째,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파는 거야. 초보자가 돈 잃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야. 시장이 10% 빠지면 겁먹고 팔아. 근데 그 다음 달에 15% 올라. 결국 바닥에서 팔고 올라가는 걸 구경만 하게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개인 투자자들 기억나? 코스피가 19% 폭락했을 때 오히려 산 사람들이 6천을 만들었어.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버티거나 더 사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3단계에서 여유돈만 넣으라고 한 거야. 잃어도 버틸 수 있는 돈이어야 무서울 때도 안 팔 수 있거든. 자, 그럼 온갖 리스크까지 다 짚어봤는데 결국 이 판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월가의 시각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완벽하게 관통해. KB증권은 현재 코스피 PBR 1.4배가 전세계 평균 3.1배 대비 큰 폭으로 할인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했어. 그러면서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과 반도체 실적 호전 사이클이 맞물리면 글로벌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거라고 했어. 코스피 목표는 7,500. 노무라증권은 더 공격적이야. 코스피 상반기 목표치를 7,500에서 8,000으로 제시했어. 메모리 기업들이 2026년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하면서 성장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봤어. JP모건도 코스피 목표를 7,500으로 제시했어. 글로벌 IB 3곳이 동시에 7,500 이상을 외치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블랙록은 한 발 더 나가서 뉴욕 증시를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중동 리스크보다 기업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했어. 이건 전쟁이 끝나지 않아도 돈은 실적 좋은 곳으로 간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이 사람들이 한국이 싸다고 보고 있다는 건 앞으로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야.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딱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둬. 미-이란 협상이 진전되면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환율이 더 떨어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가속될 거야. 특히 4월 14일 WTI 유가가 8.1% 급락하면서 배럴당 91달러까지 떨어졌거든. 유가가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선순환이 시작돼. 반도체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피는 전고점 6083을 돌파하고 7000을 향해 달릴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조정은 당연히 와. 그게 바로 분할 매수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긍정적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한국 증시가 코스피 3000을 깨고 4000, 5000, 6000까지 온 건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야. 한국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뀐 거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전세계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야. 미국 빅테크가 AI에 돈을 쏟아부을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문이 늘어나는 구조야. 예전에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보다 청바지를 판 사람이 더 돈을 벌었잖아. 지금 한국 반도체가 바로 그 청바지야. AI라는 금광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하거든. 여기에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확대가 진행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거대한 돈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AI 및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원했다면 한국 코스피야말로 최적의 투자처였다라고 평가했어. 전 세계가 한국 시장의 가치를 다시 보고 있는 거야.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야. 구조적인 변화야. 과거를 한번 돌아봐. 2020년 코로나 바닥에서 코스피 1500이었을 때 지금이 바닥이야? 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4배를 벌었어. 2023년에 코스피 2500에서 너무 올랐는데 라고 망설이던 사람들도 있었지. 그때 시작한 사람들은 2년 반 만에 2.4배가 됐어. 돌아보면 매번 지금이 고점 아니야? 라고 느꼈던 그 시점이 가장 좋은 진입점이었어. 물론 그 과정에서 조정도 오고 무서운 뉴스도 나올 거야. 근데 그때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야. 정리할게. 코스피가 3000일 때도 4000일 때도 5000일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무서워했어. 지금은 너무 올랐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매번 후회했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야. 망설이는 시간이야.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 근데 완벽한 원칙은 만들 수 있어. ISA 만들고 ETF 매달 사고 여유돈만 넣고 나눠서 사고 뉴스 말고 숫자를 봐. 이 5개가 그 원칙이야.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지금 물가는 매년 3%씩 올라가고 있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년 3%씩 녹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게임이야. 시작이 반이라는 말, 투자에서는 진짜야. 시작한 사람만 복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